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태 회장이 세 번의 임기를 거치는 동안 하나금융그룹은 신한금융그룹 또 그리고 KB금융그룹과 견줄 수 있는 아주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외환은행 통합이나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 것, 또 그리고 해외 사업에 진출하는 것들, 또 디지털을 강화하는 것들, 김정태 회장이 이루면서 성장을 이끌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반면에 뭐 보험 부문은 아직 좀 마무리가 덜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정태 회장이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회장에서 물러날지 아니면은 재연임을 또 할지,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포스트의 고두영 기자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고두영 기자입니다. 네, 고두영 기자. 그 김정태 회장의 그 세 번째 임기가 이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김정태 회장이 물러날지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그 연임을 하게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김정태 회장의 거취 어떻게 될까요?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현재 그의 거취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김정태 회장이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난다, 뭐 연임에 연연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김정태 회장이 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의 불확실성, 뭐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김정태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1년 더 회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한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벌써 이제 9년 가까이 하나금융지주의 이제 회장을 맡았는데 뭐 이 회장을 왜 더 해야 되는지, 뭐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뭔가요? 김정태 회장이 9년째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후임에게 회장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지주 회장 승계구도를 놓고 보면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안팎에서 유력하게 후보로 꼽히는 하명주 부회장이 채용 비리 등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이러한 리스크를 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정태 회장에게 1년 더 회장을 맡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태 회장이 이제 물러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명주 부회장이 이제 회장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이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그러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에는 회장 공백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김정태 회장이 지금 1952년생이니까 그 내부 규범에 보면은 그 나이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좀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금융그룹도 다른 금융그룹처럼 그 대표이사의 나이 제한을 이제 내부 규정에 이제 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김정태 회장이 이번 임기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김정태 회장의 나이는 만 69세가 됩니다.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살펴보면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할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제한을 뒀는데 이제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 하나금융그룹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은 김정태 회장이 1년 더 회장을 맡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 금융그룹 내부 규정에는 70세 퇴진 이 룰이 나온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나이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 2번 연임하는 등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한 장기 집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금융지주들은 연임 횟수를 제한하기보다는 나이 제한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을 막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나이 제한이라고 하는 게 뭐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 규범에 이제 정리된 정도니까 뭐 이사회 결의 또 그리고 주청 결의 이런 걸 통해서 내부 규정을 바꿀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은 전에 김정태 회장이 재연임 할 때도 그때 금융당국하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시끌시끌했고. 물론 이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이제 재연임을 해서 지주 회장들이 좀 연임하는 이런 분위기는 조성했지만 하나금융 또 김정태 회장은 좀 케이스가 다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두 번째 연임할 당시에도 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회장이 올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의 금융혁신, 금융적폐청산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2017년 말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금융지주들의 회장 승계구도 등을 손보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유력하게 꼽히는 회장 후보들의 인사조치에 대안을 세울 수 없도록 만들고 현직 회장들이 연임에 유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두고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2018년 1월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종합검사가 마무리된 뒤 회장 선임 절차를 이어가라고 직접 공고했지만 하나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김정태 회장이 두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했으니 김정태 회장하고 금융당국은 더 이제 거꾸로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지금 최웅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전에 이제 하나금융지주 사장을 했었는데 이때 있었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제 결국 사퇴를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하나금융그룹하고는 금융당국의 관계가 안 좋아졌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정태 회장이 한 번 더 연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금융당국하고 하나금융지주는 더 불편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금융지주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사태로 지금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로 연기되긴 했지만 금감원 종합검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폭풍 같은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김정태 회장이 1년 더 연임을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낸다고 하면은 하나금융지주의 그 후계 구도에서 뭔가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반증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15년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지주회사 체제가 굳건하게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강한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금융지주 내부에서는 좀 무리가 되더라도 김정태 회장이 좀 1년 더 연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은 김정태 회장이 이번에 그 회장 추천위원회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이제 이게 오히려 그 김정태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과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살펴보면 회장 추천위원회는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하되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회장 추천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사회이사 전원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회추위 구성운도 지난해와 같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연임할 의사가 확실히 없었다면 회추위에 포함됐을 건데 김정태 회장은 회추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쨌든 김정태 회장이 이제 3번의 임기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9년 가까운 임기를 했는데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1년이라도 더 회장을 더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거꾸로 그만큼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이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성과를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를 총자산은 421조 원, 그리고 순이익은 2조 4천억 이런 규모로 키웠어요. 임기 첫 해를 보면요, 2012년인데 그때는 총자산이 284조 원이고 순이익 1조 7천억인데 정말 이것과 비교하면 정말 크게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핏 생각하면은 김정태 회장이 잘한 일? 그거는 하나은행하고 이제 외환은행을 통합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조기에 서둘러서 잘 마무리 지은 거.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김정태 회장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빠르게 조기에 통합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은 회장에 오른 뒤 특유의 설득과 돌파력으로 두 은행의 통합을 조기에 이뤄냈습니다.
2017년까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김정태 회장은 불굴의 의지로 2년가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네, 그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당시 그 외환은행 노조가 정말 심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태 회장은 이걸 밀어붙이면서 또 설득도 해가면서 이걸 결국 빨리 통합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바로 김정태의 뚝심 경영, 이런 용어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외환은행을 통합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은행은 좀 어떻게 성장을 했나요?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을 통합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6년 순이익 1조 3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는 2015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은 순이익 1조 6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국민은행이 1조 2,573억 원, 신한은행이 1조 1,407억 원인 것을 비교하며 매우 급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은행이 신한은행, KB국민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도 김정태 회장이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을 조기에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태 회장은 그 은행이 아닌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저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를 이끌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투자를 자기 자본 4조 원대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키워낸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태 회장이 첫 임기를 시작했던 2012년 3월 기준으로 하나금융투자, 당시 하나대출증권 자기자본은 1조 6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 1조 2천억 원, 2020년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자기자본 4조 원 규모의 증권사로 키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김정태 회장이 사실 전에 그 하나대투증권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경험으로 증권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걸 키워야 되겠다, 이런 걸로 이끌어갔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은 그 예대 마진, 순이자 마진,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투자금융, 이제 IB라고 하는데 이쪽이 좀 더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금융지주 전체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금융투자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그 하나금융그룹 전체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정태 회장은 2025년까지 비은행 부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 상반기 하나금융투자 등 비은행 부분에서 순이익 4,079억 원을 거두면서 하나금융지주 순이익에서 30.3%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냥 숫자를 보니까 성과를 낸 것이 그냥 나타나네요. 자, 김정태 회장이 8년 넘게 지금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을 이끌었으니까 많은 성과를 또 낸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그만큼 아쉬운 면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에 비교했을 때 하나금융지주가 좀 부족한 면, 아쉬운 면,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험계열사의 더딘 성장이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하나생명은 상반기 순이익 233억 원을 거뒀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KB금융지주의 KB손해보험과 KB생명의 순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하나금융지주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와 순이익 1위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보험 계열사를 더욱 키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더 K 손해보험을 하나금융그룹에서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보험사로 키워내겠다, 뭐 이런 비전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건 좀 부족했나요? 하나금융지주는 더 K보험을 인수해 올해 6월 하나손해보험으로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나 그룹사들과 시너지 등을 고려하면 실적에 보탬이 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보험사가 이제 매각이 된다라는 그런 설이 돌 때마다 우리금융지주와 함께 꼭 하나금융지주도 거론이 되고, 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면은 지금 라이나생명 있죠, 동양생명 있죠, 또 메트라이프 생명 있죠, ABL 생명 있죠. 이렇게 외국계 보험사들이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김정태 회장이 앞으로 보험사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생명은 6월 말 기준 총 자산 4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2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하나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조 원가량 발행하면서 하나금융지주가 인수합병을 위해서 실탄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 김정태 회장 임기 안에 생명보험사 매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볼 때 김정태란 인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3번의 임기를 계속하는 동안 하나금융지주는 무섭게 성장을 했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이뤄냈죠. 그리고 해외 사업도 강화를 했고 비은행 부문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너가 없는 금융회사에서 회장이 계속 연임을 이어나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 이번 임기를 마지막으로 정말 명예롭게 김정태 회장이 물러나게 될지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연임을 해서 계속 임기를 이어가게 될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후계 구도에 대해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풍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